최근 부쩍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이틀 전 대한상위 주최 제주포럼 정책 강연에서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가 된 결정적 장면으로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발전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 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혁신 능력과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전남 지역 갔다가 제주까지 갔습니다. 최근 행보 굉장히 광폭 행보다. 뭐 정치인 모습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의 행보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의 행보로 보이고 또 한 연설이나 그 장소, 호남, 제주 그리고 기업인들을 만난 장소에서 하는 것도 단순히 법무행정이나 어떤 그 송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기보단요. 농지개혁이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인 한 단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선 이민청 얘기를 다시 한번 환기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걸 본인이 알면서 하는 어떤 동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수의 어르신이라고 지칭되는 분들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능력은 조금 결함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직 장관으로서 상당히 열린 자세라기보다는 한 특정 확장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뭐 명민한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의식한 행보로도 보이고 그러려면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 출석해서 야당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하는지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확장성 여부는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예.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대한 상의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그 상의에서 3박 4일 이제 제주에서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상의로서는 제일 큰 행사예요. 한동훈 장관이 좀 전에 장유미 변호사께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제 좀 정무적인 부분이 좀 모자라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요소 아니냐 그런 주변의 이야기 있는데 요즘 이 행보는 아무래도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일정 부분 이제 한동훈 장관 그러면 검사 시절에 재계 저승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검사한테 실질적으로 뭐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상위 회장이면서도 2003년도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SK가 회계 분식하고 그리고 내부 거래해가지고 그걸 닥달없이 수사해가지고 구속시킨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리를 같이 가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상당히 궁금했는데 네. 저도 그 제주 포럼에 좀 초청을 뭐 우회적으로 좀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 그 중에 참석자가 느꼈는데 확실히 이제 뭔가 정무적인 좀 그런 분위기가 가미된 강연이었다. 네. 이승만 회장 발언도 그렇고 그리고 그날 뭐 이 상위 특히 참석자들 많은 분들과 스킨십을 했대요. 아, 그렇죠. 제가 요 뭐 이 여성 그 상위 분인데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 자랑으로 보냈어요. 이게 한동훈 장관 편한 복장으로 자기가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거 한번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제가 이 여성 상위 회장 이분은 제가 이 방송에서 이 사진 써먹어도 되냐 그러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랑하면서 보낸 거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보폭은 그러니까 이게 대중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본인이 법무장관이잖아요. 네. 법무장관이라 좀 잘해요. 그거에 대해서 평판이 좋고 실력 있고 잘한다라고 지금 하는 평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로서 국회 오면은 야당 의원들과 계속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가십거리를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거예요. 자기가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해야지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하는 사람들 공부 성적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한마디 좀 충고를 좀 하면 네. 좀 법무장관으로서도 역량이 과중하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기본에 충실해서 해야 되고 자칫 오버를 하다 보면 본인도 주변도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고성 충고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정치라는 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뭐 일종의 정치 수업을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고요. 네. 평상시에 그 전에 인터넷에 보면 한동훈 화법이라는 거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한동훈 화법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 재벌 뭐 기업인들 뭐 이런 데 가서는 뭐 기업의 불공정 행위 뭐 이런 거 지적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보면 확실히 그 최근에 무슨 정무적 조언을 좀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짐작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했겠죠. 내년 총선 출마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조금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으냐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자,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가만히 두고 있지 않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를 안 하려면은 결국은 변호사로서 사는 길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라도 소환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이 급하면 이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한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접었다는 그런 신빙성 있는 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를 하세요? 뭐 조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 대통령도 그 동의를 말씀을 두 분 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제 총선 이제 8개월여 앞두고 있는데 이제 집권당의 당정 협의를 통하고 또 집권당이 내는 총선 전략을 세우면서 윤석열 정부의 모든 자원은 다 동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것은 253개의 지역구에서 다 물론 그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이렇게 총선 승리를 읽어내는 거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패에서 여러분 몇 분 정도가 네. 그 정당의 총선판을 국민들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이끌어갈 그런 큰 리더들이 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제 장관으로서 언제든지 우리 당이 차출할 수 있는 그 대상이죠. 그 대상을 굳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과 또 책임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좋은 평가받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 정의가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가는 장관으로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큰 중대 결함이라고 생각돼요. 아니 왜 국민의힘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김성태 의장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늘 보면 외부에서 용병 데려와 가지고 눈속임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예? 자체적으로 지금 자생력을 키워서 김성태 의장님이 국민의힘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꼭 보면 어디서 새로운 사람
뭐 저 내세워 가지고 한번 재미 보고 또 버리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당도 똑같아요. 그런 행태들은 눈속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오히려 자당해서 실력을 보여서 성장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김성태 의장님 오히려 스스로 반성을 좀 하셔야죠. 저 이야기 계속 하지 마시고 정당이라는 것은 기존의 멤버들이 그래도 전통과 또 이제 기득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타성이나 간성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피를 수혈을 해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지금 현재처럼 국정 운영 잘하시고 다만 민주당에서 국회에 나가서 트러블 메이커로 비춰지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있다가 좀 바꿔낼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평가는 좀 분명히 반대가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지난 일주일 심상치 않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저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니죠? 어떤 사안에 관한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간다.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 방식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성공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세계 혁신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전남, 제주, 전국 행보 지금 경제인 행사 강연까지 활동 보폭을 굉장히 넓히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직면할지 또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총선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